여름방학에 영어 벼락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영어 공부에 크게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제가 20년 가까이 영어를 수많은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이 공부법을 통해서 초단기, 고효율로 수능 1등급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커리큘럼을 적용하지 않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1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운제나 영어입니다. 이 커리큘럼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오른다? 그건 그냥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1단계, 구문독해, 문법 강의는 지금 듣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수능이 코앞에 닥친 상황인데 모의고사 문제를 풀지도 않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베이스만 깔려고 한다?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도 모의고사 실전에서는 못 풉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거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맞죠.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왜 이 공식을 써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수학이 아닌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기본을 잘 쌓겠다 하는 학생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이란 예문은 다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름방학에 그걸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걸 해야겠다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수업 때 설명하신 예문이랑 문제만 보세요. 그리고 그걸로 공부를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엔 세세하게 하나하나 공부하는 사람이랑 스피디하게 진도를 쭉쭉 나가면서 부족한 건 다음번에 볼 때 채워나가야지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실전에 좋을까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거엔 이 둘의 능력에 다른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둘 다 다시 처음에 가면 기억이 제대로 안 나요. 그러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공부한 학생이 시간이나 노력 면에선 조금 손해받지 않나요? 두 번째 단계는 기출문제를 푸는 겁니다. 기본 개념을 꼼꼼하게 잡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은 혼자 기출문제를 푸는 능력은 아직은 모자랍니다. 인강이든 학원이든 과외든 이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최근 5개년, 9월, 모평, 수능 기출은 수업을 나갈 거기 때문에 이걸 배우면서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이 공부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잡힙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는 모르는 단어를 하나도 없게 하겠다. 수업을 듣고 나서 혼자 반복하면서 공부할 때를 위한 사전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영어 지문을 다시 읽을 때 모르는 단어는 없게 하겠다를 1회 독대 목표로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지문에서 distinctive란 단어를 모르면 해서 뜻을 찾아보세요. 근데 이 문장에서 다른 단어 뜻은 내가 다 안다 하면 해설지에서 찾는 겁니다. 시간을 아껴야 하니까. 그 문장 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뜻도 숙지하면서요. 수업을 듣기 전에 그날 진도 나갈 지문을 미리 다 해석을 해보고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부분은 미리 체크를 하세요. 내가 이 단어를 안다,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장이 읽히지가 않는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내가 복습할 때나 반복할 때도 이 부분은 안 읽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을 필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바로 문제 옆에다 적으면 안 돼요. 단어부터 그렇고 바로 옆에다 필기를 적어 놓으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볼 때 내가 그거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실전에선 항상 새로운 지문이기 때문에 수능날 지문을 처음 볼 때와 같이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채로 복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나는 아직 안 잡혔다 하면 필기한 시험지는 놔두고 다음번에 공부할 땐 기출 지문을 새로운 걸로 다시 준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3단계 기출 반복하기. 수업은 새로운 진도를 쭉쭉 나가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공부한 기출을 반복하면서 영어 점수를 폭발적으로 급상승시켜야 하는 구간입니다. 여름방학의 수업을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야 하는
하는 단계죠. 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수능날 등급이 떨어지는 90%의 수험생들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이 단계의 중요성을 쉽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공부하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단계의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나는 수능 때 점수가 안 나왔다. 나는 구평 때 점수가 안 나와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니면 사설 모국을 더 풀어봐야겠다. 해도 점수는 점점 하락할 뿐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기출만 수업을 듣다 보니 공부한 게 제대로 안 잡히고 내용이 뒤죽박죽 되니까 역시 나는 기본부터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냥 같은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하는 거예요. 구문이나 문법, 수업 이해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공부의 첫 단계로 돌아가는 건 지금 소중한 시간을 날리는 겁니다. 구문, 문법 수업을 안 들어서 실전 모고를 못 푸는 게 아닌데 내가 단어부터 기초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못 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기초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2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기출을 반복하는 걸 계속하세요. 반복하면서 이 문제는 이걸 포인트로 잡고 답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명확하게 숙지해야지 다른 부분 전부를 중요한 포인트랑 동일하게 생각하거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외에 확장된 사고를 해서 공부 속도를 느리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명확하게 해도 5개년 기출 반복하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수능에서 1등급 받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름방학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9월 모평을 보고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온다. 근데 그래도 아직 수능까지 2달 정도가 남아있겠죠. 이젠 기출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기출에서 모르는 문법이나 구문이 나올 때 해당 부분에 대한 거를 거꾸로 찾아가서 스피디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 기본 강의 처음에 꼼꼼하게 하지 말라더니 이제 와서 기본을 하라는 거냐 하시겠지만 기출 반복을 한 후에 하는 구문, 문법 공부는 처음 간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명확해졌거든요. 여러분이 이제야 기본을 탄탄하게 공부할 준비가 된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스킵했던 부분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기출을 충분하게 반복 공부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몰랐던 부분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 기본할 때는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교재에 있는 게 수업을 듣는 게 그냥 다 중요해 보이고 다 알아야 될 것만 같아서 이걸 다 언제 하냐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질려서 안 하게 됩니다. 근데 기출 반복을 하고 나서는 내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파야 할지를 아니까 공부하는 마인드나 받아들이는 게 처음과는 완전 달라집니다. 이 모든 걸 차근차근 공부했다면 수능날 여러분의 영어 등급은 영어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하는 실수들, 계속 봐도 이상하게 외워지지 않는 단어랑 수어들, 반복적으로 하는 잘못된 습관들, 문제를 풀 때 꼭 체크해야 하는 중요 포인트들을 노트에 싹 정리해놓고 수능까지 줄여가세요. 여름방학은 처음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서 생활하는 게 정말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제일 어렵죠. 입시는 남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지금 늦게 시작해서 공부할 것도 많은데 수능까지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 하면 모르는 단어를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문장을 다 이해해서 정답을 고르겠다라는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욕심내야 할 건 순 공부 시간과 정확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7등급, 8등급인데 인서울을 가려고 공부하는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4에서 6등급을 맞는 학생들이 공부법을 찾는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1에서 3등급이겠죠. 제가 20년 가까이 가르쳐 보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죠. 근데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공부와 대학 말고는 다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이 전달돼서 소중한 1년을 아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